경제의 즐겨찾기. 네, 경제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죠. 최신 경제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즐겨찾기. 한국 조선업계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중국 조선소들이 친환경 저탄소 선박인 메탄올 추진선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괜찮은 상황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부산 시민분들은 조선업계 상황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 또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 목소리 직접 들어볼게요. 메탄올을 전량 수입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자국의 메탄올 생산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수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한국의 건조 능력과 기술력이 앞서 있었지만 중국이 수주 물량을 소화하면서 건조 경험을 계속 쌓게 되면 한국을 따라잡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1월에 발주된 총 18척의 메탄올 추진선 수주를 중국 조선사가 장악했다고 하던데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이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 부진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이 메탄올 추진선 물량을 소화하면서 건조 경험을 쌓게 되면 한국이 앞서 있던 메탄올 엔진 기술과 건조 능력의 격차가 크게 좁혀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하면 우리나라 해운업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조선업계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에 나서는 사이에 중국 조선소들이 친환경 저탄소 선박인 메탄올 추진선 물량 수주를 확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메탄올 추진선이 정확히 뭔가요? 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메탄올 추진선이 정확히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질문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동명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과 우종균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 조선업계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중국 조선소들이 메탄올 추진선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먼저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크락슨에 의하면 올해 1월에 발주된 총 18척의 메탄올 추진선 모두를 중국 조선사가 수주를 했습니다.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 14척, 자동차 운반선 3척, 준설선 1척입니다. 네. 또한 지난 12월에도 중국 선박 집단의 자회사인 황포원충 조선이 한국 조선사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3,500TU급 메탄올 컨테이너선 15척을 수주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0억 달러, 즉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조선 3사의 메탄올 추진선 수주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메탄올 추진선 이게 뭐냐 좀 생소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메탄올 추진선은 용어 그대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기존 선박 대비해서 황산화물을 99%, 질소산화물을 80%, 미세먼지는 95%, 그리고 온실가스를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글로벌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핫한, 그러니까 선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선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에 탈탄소화 목표를 포함한 2023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네. 2050년까지 해운 시장에서 탄소 발생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제로 미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펩시, 제너럴 모터스 등 세계 글로벌 기업 67개가 모여서 구성한 선도그룹 연합에서도 2030년까지 네. 글로벌 수출입 화물의 10%를 탄소 무배출 운송수단, 즉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박을 활용해서 운송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2040년에는 100%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박만을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화주와 선사가 모두 탄소가 무배출임, 즉 제로 에미션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게 됐고요. 네.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서 메탄올 추진 선박의 신조선 발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운 시장에서 운항 중인 메탄올 추진 선박은 약 32척이고요. 네. 현재 발주된 선박은 230척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향후 2030년까지 해운 시장에 메탄올 추진 선박이 약 1,200척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 메탄올 추진 선박이 전부 다 신조선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네. 전 세계 해운 시장은 메탄올 선박으로 다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탄올 선박이 네. 가장 중요한 시장 그리고 블루오션 시장의 핵심 선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건조 능력 또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한국을 이제 중국이 조만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네,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중국보다 설계 능력, 선박 건조,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메탄올 추진 선박의 핵심인 엔진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중국 조선소보다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특히 이제 메탄올 추진선의 핵심 기술인 엔진 분야는 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까 그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유럽의 주요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관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술과 생산성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중국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를 제치고 대량의 메탄올 추진 선박의 신조선 수주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능력 경험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는 네. 미래 해운 산업의 핵심 기술 그리고 핵심 선박인 이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시장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 우위를 중국 조선소에게 뺏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부진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상황이 한국 조선소의 수주 부진이라기보다는 네네.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현재 이미 수주받은 신조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3, 4년치의 일감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과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대형 메탄올 추진 선박의 수주를 지금은 받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형 조선 3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과 시간이 요구되는 그리고 도크 활용이 가능한 네. 소형 고가 부가가치선, 고부가가치선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도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대형 조선사가 네. 최근 메탄올 추진 선박 신조선을 대량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메탄올 추진선 수주에 부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메탄올 생산 또 공급 역량을 수주 전에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조선소들은 네. 메탄올 추진 선박의 수주에 중국의 메탄올 생산 능력과 공급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작물과 석탄을 원료로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메탄올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메탄올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메탄올 생산국이면서 또 소비국입니다. 또한 이제 외신에 의하면 중국은 차세대 선박인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를 위해서 대형 조선소의 도크를 확장하고 있고요. 네. 메탄올 추진선 관련 R&D를 확대하는 등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메탄올 추진 선박의 수주에 다양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에 2050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 네. 국무총리가 청정 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50만 톤의 메탄올을 생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선박에 메탄올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우리나라의 메탄올 산업은 조선 산업을 제외해서는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말씀해주신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한국 조선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 조선소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 조선소가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엔진 기술, 생산성, 효율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가장 큰 위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조선소의 저가 공세입니다. 이제 최근 중국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메탄올 추진 선박의 신조선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에 따르면 네. 메탄올 추진 선박의 건조 비용은 일반 선박보다 약 15%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부담이 큰 선사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박 건조 기술과 시간이 같다면 비용이 저렴한 중국 조선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네. 이미 많은 신조선 선박을 수주한 한국 조선소가 이에 매달리는 동안에 중국 조선소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수입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선박 건조 기술과 효율성, 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한국 조선소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선 관련 금융제도 개선과 첨단 기술을 개발을 위한 네. R&D 확대, 그리고 분야별 조선 전문 인력의 육성들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네. 또한 전문 용접공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되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조선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던 고급 용접 인력들이 서서히 은퇴도 하시고 네. 또 해외로 진출하면서 많은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조선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의 하락 또는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중국이 메탄올 추진선 수주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운업계 전망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예.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고 이에 따라서 해상 운송 물동량도 하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항만 물류 산업은 탄소 무배출, 즉 제로 에미션 정책이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메탄올 추진 선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경쟁력과 저력을 갖춘 우리 조선 산업이 여러 가지 우려를 종식하고 메탄올 추진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과 우종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